안녕하세요. 파이코인TV입니다. 오늘 12월 1일이고요. 이번 연도의 마지막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도 날씨가 정말 춥다고 합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몇 가지 가지고 왔고요. 차근차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은 8,970억 달러, 0.4%, 24시간 기준으로 0.4% 상승해줬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36.7%, 이더리움 점유율은 17.2%, 이더리움 점유율이 아주 조금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 24시간 기준으로 1.4%, 이더리움 1.3%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폴리곤은 5.7%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24시간 기준으로 크게 변동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그냥 횡보하는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제롬 파월이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미국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폭을 완화할 뜻을 나타냈다. 지금 0.75%를 4회 연속을 했습니다. 4회 연속. 엄청나죠, 정말. 그는 과열된 노동시장이 진정될 때까지 기준금리 인상 자체는 계속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지금 현재 계속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대출금리, 그리고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오른 금리가 뭐죠? 자동차 대출. 자동차 대출 같은 경우는 금리가 거의 10%, 많게는 11%에 육박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1억 할부를 때리면 1년 기준으로 이 10%니까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5년 풀할부를 하게 되면 5천만 원을 이자로 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당분간 이거는 계속 지속이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12월에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한번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미국 금리 인상을 보게 되면 계속 0.75%씩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아마도 12월 달에도 0.75% 올려서 이번 연도는 4.75%로 마감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너무 금리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봐야겠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조금씩 잡히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0.5% 올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스닥 지수도 5%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조금은 지금 당장에는 호재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6.5에서 6.75%까지는 내년 6월까지는 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제롬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결론은 어찌 됐던 간에 내년 6월까지 2에서 2.5% 정도는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더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이제 부동산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내년 내후년은 아마 더 떨어질 겁니다. 예전처럼 부동산 가격이 확 오르고 그럴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 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자동차 다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부담이 가죠. 자, 그리고 이제 어제 FTX 샘 뱅크 프리드가 이게 얘기했죠. 샘 뱅크맨 프리드가 어제 자기는 유감을 표명했죠. 잘못된 얘기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했는데 나는 진짜 그럴 줄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알지 못했다, 나는 사기를 저지르려고 하지 않았다. 근데 이거는 뻥이죠. 다 알고 있었죠. 다 알고 있었는데 시장이 이렇게 되니까 계속 자기는 나는 미안하지만 나는 이런 식으로 될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라메다 리서치에도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지도 몰랐고, 절대 그렇지가 않죠. 다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FTX에 돈이 잠긴 사람이 꽤 있어요. 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시선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뉴스를 전해드리면, 이제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김재희 기자님이 써주신 건데, 자,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거래소죠. 미국에서 아주 큰 미국 사람들은 거의 다 코인베이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낸스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근데 여기 보시면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그 다음에 리플, 그 다음에 스텔라 루멘이 이제 거래가 중지가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용률이 낮다. 그래서 이거를 12월 달에 내년에 이제 이거를 거래량을 이거는 이제 우리 코인베이스에서는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뭐 악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굳이 뭐 폐지를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래도 그만큼 적은가 봐요, 코인베이스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뉴스로 나왔고, 블랙록이 보는 내년 시장 이렇게 해서 대안정기가 가고 변동성, 그 침체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는 1조 달러, 그러니까 거의 1300조 정도를 운영하는 정말 큰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리고 코인에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려고 지금 준비를 또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변동성 침체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 역시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 자체가 지금이 저점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내년 하반기 정말 끝에 내년 하반기 끝 정도는 가야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 경제, 뭐 금리 인상 여러 가지 것들로 봤었을 때 내년 상반기는 절대 안 되고 내년 하반기 정도는 돼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회복선에 가지 않을까, 경기가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블랙록이 선호하는 사업들 중에 이제 헬스케어, 다이어트죠. 다이어트나 뭐 건강기능식품, 여기에는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 있죠. 돌아다니죠. 그 다음에 에너지 업종, 그 다음에 단기 국채, 이런 거에 선호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제 미국 주식 제가 12월부터 이번 달부터죠. 미국 주식에도 조금씩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주식에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아예 손을 뗐는데, 주식에도 한 10% 정도, 자산의 10% 정도를 한번 투자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애플이랑 며칠 동안 싸웠어요. 왜냐면 이제 애플이 트위터를 사용을 하려면 애플에서 30%의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수수료를 내서 이제 애플은 여기 보면은 애플 스토어에서 트위터를 삭제하겠다, 보류하겠다고 위협을 했었지만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서 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화나서 그럼 나도 폰 만들겠다, 나도 그러면 테슬라에서 테슬라 폰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죠. 오늘 뉴스가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팀 쿡에게 감사한다. 애플의 아름다운 본사를 볼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잘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좋은 대화했다. 무엇보다 트위터가 애플 스토어에 잠재적으로 제거될 수 있다는 오해를 해결했다. 팀은 애플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분명히 했습니다.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면 진짜 테슬라에서 핸드폰을 만들게 되잖아요. 핸드폰을 만들게 되면 애플에는 잠재적으로 이게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테슬라가 워낙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경계를 어느 정도는 하게 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테슬라에서는 반드시 핸드폰을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애플에서도 이제 스마트카 혹은 전기차가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에서도 분명 이 부분을 그냥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주인이 된 다음부터 이 트위터의 하루에 가입자가 200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만 명.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정말 이 트위터를 활용을 잘해서 진짜
하여튼 활용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정말 똑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운영적인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이런 뉴스들이 나왔고, 지금 현재 파이코인 다 입출금이 중단이 됐을 거예요. 입출금 다 중단이 됐고 지금 현재 샤크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V17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V17 업데이트가 되면은 여러 가지 좋은 사항들이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스토리지 프로바이더들은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기업의 데이터가 저장될 때도 한편으로는 조금 더 쉬워집니다. 좀 간소화도 되고. 이게 근데 제가 봤었을 때 이 업데이트는 계속,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는 계속 되어야 됩니다. 계속 끊이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파이코인 네트워크에서는 굉장히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업도 거의 이번 달에만 거의 한 100개 정도 업체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잘 늘어나고 있고, 승인도 조금씩 예전보다는 조금 더 빨라져서 점점 파이코인 네트워크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 부분 뭐 입출금이 언제 풀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잘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감기 연 8.3%씩 연감기를 맞이하고 있고, 블록 보상도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통량도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채굴량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빨리 1차 반감기가 돼서 더 빨리 줄어들어야 됩니다. 채굴량이 좀 더 줄어야 되고, 이 유통량도 빠르게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충분히 물량도 소화하고 가격도 소화하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거죠. 소각량이 정말 중요해요.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이더리움이 지금 가격이, 저는 저 가격이 지금은 엄청 비싸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충분히 그 이상의 가치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더리움을 만약에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300에서 350만원 정도 선에 이더리움을 팔고 싶은데,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이더리움이 한 달 기준으로 53,000개가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달에 53,000개가 소각이 된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하루에, 지금 한 달에 채굴이 얼마가 되냐면 2만 개가 안 돼요. 2만 개가 안 돼요. 한 15,000개에서 18,000개 정도가 채굴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53,000개, 거의 3배수 정도가 지금 소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이제 디플레이션 코인이 확실하게 됐다, 자리 잡아가고 있다. 앞으로 소각은 더 많이 될 겁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왜? 더 많은 생태계가 확장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더리움의 잠재적인 이 상승은 누구나 다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 파일코인도 마찬가지로 소각량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3,300만 개 엄청나게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무한이 아니잖아요. 파일코인은 그 총 공급량이 정해져 있어요. 20억 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소각은 영원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소각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가격적인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파일코인도 성장하려면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기까지는 앞으로 향후 2년 정도는 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